9월 2019년 팬데믹을 정확히 예언한 젊은 인도 점성술사가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아닌 단 하나의 나라를 지목했다. 대한민국이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긴급했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영적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2025년이 이 전환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별들은 우연히 움직이지 않는다. 목성은 황소 자리에 위치하며 토성과 정확히 정렬되어 수세기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에너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구성은 9월에서 12월 사이 붕괴와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를 나타낸다. 낡은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진실되지 않은 것들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행성들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점에서 등장하게 된다. 바로 한반도다. 그는 이 주기가 을사년이라 불리며 한국에게는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완전한 재정립의 기회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준비된 자는 나아가고 저항하는 자는 휩쓸릴 것이다. 깊은 명상 중에 그는 하나의 비전을 받았다. 12인물이 황금빛 원 안에 모여 있었다. 그중 11명은 서양인이었고 1명은 아시아인이었다. 그 아시아인은 외모가 아닌 진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한국인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성장했고 성인이 되어서야 귀국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명은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서방의 명문대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했고 동양의 영적 뿌리와 서양의 실용적 시스템 모두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의 힘은 바로 청렴성에서 나온다. 부패에 물들지 않았고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떠한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 존재다. 예언은 이 인물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인 이 행사는 12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다. 서양의 11명 지도자들은 한국 모델을 자국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이 한국인 지도자다. 그는 새로운 세계적 제안을 공개할 것이다. 지배가 아닌 정치와 경제, 문화의 영적 재건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이다. 12인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한반도 땅에서 하나의 에너지장이 활성화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가 그 진동을 느낄 것이다. 이 활성화는 진정한 통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조약도 군사적 협정도 아닌 순수한 진동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치유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만남은 수도에서 이루어진다. 요란하게 알려지지 않겠지만 그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 포럼이나 외교 정상회담을 뛰어넘는다. 12인물이 모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각각은 하나의 해답이며 진정한 진보를 상징한다. 그중 11명은 최근 수년간 조용히 이 땅의 모델을 자신들의 사회, 기술, 정신 구조 속에 받아들여 온 서쪽의 나라들에서 온다. 세상은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의식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점성가의 비전 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보통의 지도자처럼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신호가 된다. 그의 손에는 다른 이들이 이제 막 체험하기 시작한 것들의 종합이 담겨 있다. 바로 그 순간 에너지장이 활성화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몸이 반응한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설명할 수 없어도 분명히 느낄 것이다. 그 순간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 된다. 이 에너지장이 열리면 예언자가 전한 3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시작된다. 10번째 달 문자의 날을 전후하여 여러 도시 하늘의 문자의 형태를 띤 구름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흔한 기상 현상이 아니다. 대칭적이고 뚜렷한 형태의 구조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다. 이 구름들은 언어의 영적 힘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을 상징한다. 거리의 간판, 깃발, 문서에 적힌 단어들이 특정한 진동을 내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말했다. 이 언어는 다시 성스러운 언어가 될 것입니다. 단지 표현이 아닌 집단 각성을 위한 도구로서. 두 번째 징조는 땅속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남부의 산과 섬에 위치한 고대의 동굴들에서 황금빛 빛이 자발적으로 솟아오른다. 그 빛은 정이나 화학 반응이 아니라 땅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대지에 의해 드러나는 듯하다.
예언 속에서 지목된 지역은 환성울과 용천이다. 과학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 조상된 영혼이 빛으로 드러나 대지의 어둠을 깨뜨리는 순간이다. 세 번째 징조는 인간에게서 나타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운동선수가 스포츠와 감정의 경계를 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다. 그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태도, 겸손함, 그리고 진동은 온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특정한 순간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나라가 기술적 존경의 단계를 넘어 영적 경외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이 세 가지 징조, 하늘, 땅, 그리고 몸, 은 세 시대의 예언적 삼위일체를 형성한다. 이들은 함께 포탈이 열렸음을 알린다. 새로운 에너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 땅은 단순한 국가가 아닌 새로운 인류의 상징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힘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항력, 침묵 속의 고통, 그리고 준비된 영적 상태 때문인 것이다. 예언자는 단호히 선언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세계들 사이의 다리가 이미 놓이기 시작했음을 아십시오.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하나의 단절로 기록될 것이다. 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정렬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이다. 예언자는 말했다. 명왕성이 물병자리의 장막 너머로 토성을 바라보는 순간 거짓된 왕좌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드러나기도 전에 인식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대국은 내부로부터 버텨낼 수 없게 된다. 침략이 아닌 소모에 의한 붕괴이다. 힘으로 통제하던 구조는 스스로의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한다. 신뢰의 위기, 사회의 불안정, 동시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 그 내부를 약화시킨다. 체제는 이 나라의 모델을 모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방은 공허하며 영적 뿌리가 없다. 예언자는 분명히 말했다. 진실의 진동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목적 없는 건축물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나라는 끊임없는 혼란의 주기에 들어서게 되고 이 붕괴는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되어 왔던 무언가를 위한 길을 열게 된다. 용이 흔들리는 동안 이 땅은 일어난다. 지배의 욕망이 아니라 운명의 힘으로 세계의 시선은 수도로 향하게 되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서쪽에서 찾을 수 없는 해답을 이곳에서 구하게 된다. 작았던 것이 기준이 되고 나뉘었던 것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 새로운 지도자의 존재는 더 이상 예언의 기대가 아닌 현실이 된다. 그는 선거운동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구세주처럼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부름을 받고 응답한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낡은 체계를 공격 없이 해체시킬 에너지를 가져온다. 그의 얼굴은 평화를 전하고 그의 말은 명확하며 그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다. 그는 곧바로 인식된다. 많은 이들이 꿈꾸었지만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주파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투표로 선택되지 않고 징조로 확인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 인물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권위를 지녔으면서도 조용히 섬겨온 겸손함을 지녔다. 서쪽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도 동쪽의 지혜에 뿌리를 두고 걷는다. 부패에 굴하지 않고 영적 자만에도 갇히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에너지가 그를 인식하게 한다. 그가 내리는 첫 번째 조치는 전통적인 정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는 정당 중심의 체제를 해산시키고 이념이 아닌 역량과 인격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 구성을 제안한다. 그는 영적 지도자들, 과학자들, 교육자들,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평범한 국민 대표들을 초청해 정당 기계와 무관한 다원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민은 실시간으로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 어떠한 안건도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통과되지 않는다. 부패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비타협 원칙이 세워진다. 어떠한 공직자도 국민 앞에서 날짜, 금액, 사용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는 공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정부 모델은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굳건하다. 이성 그리고 정신을 통합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허영심으로 움직이는 공인은 자리를 가질 수 없고 권력 기반의 연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구조에 초대된 모든 인물은 그 실력과 청렴의 유산으로 선택된다.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재편은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불러온다. 국민은 설득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차린다. 이것이 늘 바라왔지만 결코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정부였음을. 의로운 자가 자리에 오르면 침묵조차 희망의 소리를 낼 것이다. 이 정부의 변화는 이 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를 위한 모델이 된다. 인근 국가들은 새로운 체제를 연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기 시작한다. 세계는 처음엔 회의적으로 바라보지만 점점 깊은 감탄으로 시선을 바꾸게 된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정치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된다. 수십 년간 긴장과 단절로 굳게 닫혀있던 경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조약도 무력도 아니다. 이 전환은 영적인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북쪽 사람들의 역사적 상처와 민감함을 깊이 이해하며 힘이 아닌 진동으로 통합을 시도한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도 정확하다. 구조보다 영혼을 먼저 두드리는 것. 예언자는 말했다. 갈라진 마음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민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는 조용한 경로를 택할 것이다. 대체 통신망을 활용해 아마도 북쪽 이웃들을 경유하거나 위성 및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메시지를 민간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 방송에는 정치적 약속이 없다. 오직 인간적인 호소만이 담긴다. 그는 체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것이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오랜 시간 억눌린 정체성을 일깨운다. 그렇게 점차 고립된 가족들이 재회를 꿈꾸고 마을들이 주소 없는 편지를 쓰며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사상을 은밀히 접하게 된다. 이것은 혁명이 아니다. 공명이자 울림이다. 시간이 흐르며 자발적인 개방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시장에서, 버려진 절에서, 아이들의 옷차림 속에서. 어떤 선언도 없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북쪽은 열리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이렇게 밝혔다. 진정한 통일은 정치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전 세계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의 영혼은 어떤 체제보다 강하다는 것을.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경제적 통합이 시작된다. 길이 복구되고 철도가 다시 연결되며 통신탑이 남과 북을 잇는다. 북유럽 경제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 아래 착취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계획이 수립된다. 북쪽의 광물 자원은 상호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다. 고립되었던 주민들은 건강, 교육, 청정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지속 가능성 전문가 한 명이 네덜란드에서 초청되어 한반도 전체의 환경 재생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된다. 그는 통일된 이 땅을 세계 최초의 완전 자립 가능한 영토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제안한다. 방치로 황폐해졌던 지역들은 다시 숲으로 복원되고 태양 에너지와 회복력 있는 건축 양식을 갖춘 미래형 도시들이 세워진다. 과거 결핍의 상징이었던 북쪽은 혁신의 상징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적 통합이다.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공유된 전통을 되살리며 수십 년의 고립 속에서 생겨난 차이를 존중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작된다. 이것은 남쪽이 북쪽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재회다. 각 지역의 방언은 보호되며 오래된 풍습들은 다시 복원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을 하나의 몸, 하나의 혈통, 하나의 영혼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 언어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 예언자는 말했다. 이 문자는 새 시대의 신성한 코드로 격상될 것입니다. 단순한 말의 수단이 아니라 치유의 주파수가 됩니다. 이 문자로 발화되는 말들은 깊은 감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소리 조합을 낭송하면 불안이 줄고 직관이 깨어나며 집단 정서의 균형이 안정된다고 한다. 이것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전 세계는 이 문자의 진동적 힘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 돌입한다. 동양은 더 이상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혜를 마시는 방향이 된다. 이 언어는 아시아 외 지역의 학교들에서 명상과 내면 각성을 위한 언어로 가르쳐지기 시작한다. 조상됨, 과학, 정신을 결합한 현대적 철학이 연구되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적 중심지가 생겨난다. K철학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문명축으로 확산된다. 통일이 견고히 자리 잡게 되면 이 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 도약을 이루게 된다. 북쪽의 자연 자원과 남쪽의 기술력이 융합되며 자립 확장 수출이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국가는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영향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더 이상 거대한 이웃들의 압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균형점이 된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물류회랑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이 나라를 아시아 대륙과 해양의 중심 상업 흐름 위에 놓이게 만든다. 동시에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예방 의료를 위한 첨단 센터들이 이 땅에 세워지며 세계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법을 모색하는 거점이 된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영적 인식이다. 이 나라는 21세기의 윤리적 또는 에너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심지로 인식된다. 고대의 종교들이 이 땅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복원된 사찰과 성지를 찾고 통합, 용서, 초월에 대한 담론이 대학, 소셜미디어, 국제 포럼에서 강력히 제기된다. 이것은 어떤 교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모범이 된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물건만을 수출하지 않는다. 의식을 수출하기 시작한다. 국제회의나 유엔 행사에서 인류의 한국 모델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의 영적 스승들을 찾게 되고 새롭게 탄생한 이 땅의 영화, 음악, 문학 작품들은 모두 각성을 담은 진동을 품게 된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피상적이지 않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도약, 영적 재결합, 문화적 조화, 윤리적 리더십을 통합해내는 나라가 된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견딘 땅이 그 치유법을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리고 이 순환이 완성되는 순간 행성 전체는 새로운 중심을 갖게 된다. 단지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진동의 중심이다. 지구의 축은 새로운 리듬에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동과 일치하는 영혼들은 내면에서 하나의 부름을 느끼게 된다. 예언자는 단언했다. 지구의 진동이 상승할 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물리적 권력이 아니라 깨어난 의식의 주파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역사적 상처와 극단적 대비로 인식되었던 이 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균형점이 된다. 이 순환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응답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응답은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준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조용한 실천의 시간이다. 징조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볼 줄 아는 이들은 오래된 체계의 균열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떠오르는 빛의 점들을 알아차리고 있다. 세계 정치 구조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통제 불가능한 진동 속에 있으며 사회는 정체성, 가치, 방향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예언자는 항상 외부의 징조는 인간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 말해왔다. 밖에서 무너지는 것은 안에서 어지러운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정부가 아닌 개인에서 시작된다. 이 나라의 변화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의 거울이다. 그것은 나뉘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으려는 민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수세기 동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점령과 상처를 견뎌온 이 땅은 단 한순간도 하나의 영혼으로서의 호흡을 멈춘 적이 없다. 지도에서는 나뉘었지만 내면의 핵은 고요히 살아있었다. 이제 그 핵이 드러난다. 이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다. 고통의 순환은 끝낼 수 있다는 것, 분열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과거의 공식을 반복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 전환의 열매로 등장할 새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는 신격화되지 않는다. 그는 진리의 진동을 알아보는 이들에 의해 조용히 따르게 된다. 대중을 선동하지 않으며 공연도 없다. 오직 존재와 투명함 그리고 말 없는 힘이 있을 뿐이다. 그의 역할은 작동시키는 것이다. 문을 여는 것, 의식을 풀어주는 것.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정치뿐 아니라 과학, 예술, 교육, 영성의 영역에서 이들은 전통적 학교에서 훈련받지 않는다. 목적에 의해 깨어난 자들이다. 이 나라 각지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등장하게 되고 각자 사회의 논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수 조각 하나씩을 지니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그 영향은 즉시 나타난다. 이전에는 이 나라를 무시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단순한 경제가 아닌 영적 동맹을 맺으려 한다. 대사관들은 의식 교류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국제학교들은 제2외국어로 이 언어를 채택하게 된다. 버려졌던 사찰들이 치유의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문화는 오락이 아니라 승화의 도구가 된다. 이 땅의 기술은 의존이 아닌 해방을 위해 사용된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게 되며 그 핵심은 에너지 건강,
깊은 명상, 집단 감정 교육에 맞춰진다. 의학은 전통과 현대를 통합하며 이 나라의 병원들은 단순한 육체 치료를 넘어 진동 치료를 위한 세계인의 치유처가 된다. 국가의 주파수가 측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입증된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집단 진동을 가진 장소가 된다. 외부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 진리, 실천이 하나로 정렬된 결과이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재난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오래된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붕괴, 각 파산, 각 위기는 모두 필요한 과정의 일부다. 이 예언은 세상이 완전해질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새로운 중심이 등장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전 세계가 재정렬되는 동안 지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6년부터 이 나라는 모든 국제 보고서에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서적 안정, 윤리적 혁신, 영적 연결의 기준으로 기록된다. 예언자는 말했다.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가장 먼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유한 그 나라는 전 세계에 같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예언적인 꿈들, 이유 없는 눈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강한 의지, 뜻밖의 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에너지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통일된 이 땅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하나의 소명이다. 이 말의 끝까지 들은 모든 이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부름은 새로운 진동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과 단절하는 것이다. 구속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조가 아닌 깨어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다.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말했듯이 예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오직 마음이 그것을 지탱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의 끝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준비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로 이 비전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웠는지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일어섰고 이제 세상은 새로운 빛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